스님, 보통 경전에서 그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라면은 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했던 게 현실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가 났다고 해도 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나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잘못이 된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조금은 둔해지는 현상이 좀 수행자들 간에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큰 불만이나 또 화가 될 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의도로 한 행위라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인간 사회에서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행위의 당사자가 나는 선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같은 의미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게, 일단 이제, 우리가 의도가 선하면은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도가 업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뭘 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악업을 짓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업을 지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스스로가 한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선한 의도로 했다면은 그 자체는 분명히 선한 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해서 이게 타인의 마음에 편하고 타인에게 꼭 이익이 되고 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만 작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라고 해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거나 이것이 뭐 진실된 내가 말이라고 해도 그게 상대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을 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히려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이 의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비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게 타인에게 이제 좀 불편감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게 타인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의도가 선한 것과 더불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비록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말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분명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비록 선업을 지었다 내 마음은 의도가 선해서 선한 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불편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작으로 나한테 또 어떤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나한테는 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혼자 있을 때는 뭐 자기 의도가 선하면은 크게 뭐 스스로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관계 속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설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그런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 이게 어떻게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됐을 때 내가 이 선업이 상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게 소위 말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상대도 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했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가 나 그 말이 그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불쾌한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선한 의도를 했다면 그런 거를 수용하면서 그래 이건 내가 좀 그거 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그걸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거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대체로 회피하는 또는 방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있는 그대로 이래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이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해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줬으면 이거는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거나 이 교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좀 자기 집착이나 불쾌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선한 의도로 했다라고 저한테 했던 행위가 받는 제 입장에서는 거칠고 되게 일방적이고 오히려 나를 곤란에 빠뜨린다라고 느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에만 몰입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오히려 더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떤 시기에는 이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에는 그때 나의 행위가 그 당시에 나는 선한 행위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리석음에 가까웠던 거구나라고 돌아볼 때도 많았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당사자는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엄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어리석음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가 되어야 이것의 해로움을 받아들이고 뭔가 행동을 교정하려고 할 텐데 스스로가 이것이 해로운지나 왜 해로운지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다거나 나에게도 어리석음을 더 두텁게 만드는 일이라는 경각심이나 그런 게 없다면 이 행위가 실제로 선한 것이 아닌데 선하다고 그냥 믿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라는 게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런 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예,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말 객관화해서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자 말했듯이 본인은 이게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행위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는 힘이 없다 보면 이게 자기는 그냥 이제 선의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그릇된 신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극단적인 그런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서 이게 정말 선인지 불선인지를 구분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평소에 되게 많은 훈련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이제 좀 쉽지가 않고 이것도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 또 대체로는 정말 자기가 의도가 선한데 상대의 그 이런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관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이렇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자기가 진짜 그렇게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사실 어리석은 건데 그걸 자기가 이제 선한 행위라고 나는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해서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이런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기 행위가 만약에 정말 선한 의도로 했다면 상대가 반응이 불편하게 하거나 이러면 그걸 듣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이제 그 그릇된 판단 이런 걸로 했다면 상대가 그런 말 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의도 했는데 왜 내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대에게 더 화를 내거나 그 말을 잘 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나 그릇된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행위인데 그거를 선이라고 잘못 이해한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질문자 말대로 오히려 자기가 이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교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선하지 않은 마음 또는 자기 욕망으로 한 거를 잘못해서 선이라고 했다거나 어리석음으로 한 거를 잘못 알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교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차라리 알고 하는 행위가 덜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이 위험한 줄 아는데 이걸 잘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을 하다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도 있는데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은 이게 진짜 하다가 진짜 막 모든 잘못을 저지를 극단까지 가고 나서야 겨우 알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음으로 하는 행위가 훨씬 더 무섭다고 하죠. 알고 하면 그래도 너무 멀리는 못 가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갈 때까지 가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를 내 의도가 정말 선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고집하고 스스로 잘못 알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건지 이런 거를 개인이 분별하는 기준은 사실은 이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른 견해가 있어야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이 되겠죠. 그죠? 자기식으로 옳다, 이게 선하다, 불선하다, 이게 좋은 의도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거 이제 선이다, 불선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또 계속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많이 이제 경험하고 그걸 파악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런 걸 그런 걸 착각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노력과 그런 거를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마음이 선이고 어떤 마음이 불선이 이런 거를 보는 힘을 많이 길러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럼 들으면서 좀 이어서 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때 대부분 바른 견해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획일적으로 또 때로는 이분법적으로
근데 당신이 한 말은 이거는 불선이잖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어, 자신의 의도는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또 인욕을 바탕으로 해서 인내하고 상대방의 조건을 인내하고 수용하면서 인욕을 한 건 또 아니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의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를 함께 인지하면서 내가 지금 말을 할 때가 맞는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말을 해도 되는 역할인 건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가지고 나의 의도도 동시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바른 견해라는 기준만을 확고하게 그냥 가져가면서 나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바른 견해가 맞으니까 이 말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럼 정말 바른 견해로 말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니, 좀 그거는 궁금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바른 견해를 그 지식으로 집착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 이건 맞고 이렇게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거기에 고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그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고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화할 때 되게 편하게 대화가 오가는 그런 방식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좀 불편하면 그건 미안하다, 내가 안 할게, 그런 쪽으로 내가 고려하지 못했으니까 조심하겠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가 대화가 오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면서 계속 이게 뭔가 긴장과 다툼이 이어지는,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뭔가 그 옳고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나 집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론적으로 막 구분한다기보다 실제 내 마음에서 그런 선한 의도로 상대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좋은 의도를 했다면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뭔가 내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상대가 그 불편하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교정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고집하고 있고 집착이 있다고 보는 게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